오케이, 그럼 이 코스대로 예약해서 가봐야겠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반전 등장.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개의 구원 투수 중 숨은 마피아가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기가 어디냐? 다름 아닌 공항. 그러면 어딜 가냐? 올해만 7번째 향하는 제주도. 제주행 바가지 심하잖아. 돈도 많이 들어 해외 가는 게 낫지. 이런 편견이 심해지는 요즘 제주 여행의 부활을 도와줄 초특급 프리미엄 리조트가 생겼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세핑 리조트를 비롯한 제주 여행의 구원 투수들을 만나보고 마지막엔 이 중에 숨어있는 마피아 하나를 공개한 다음 제주 여행 초저가로 다녀올 수 있는 저만의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여행의 첫 번째 구원 투수, 낮아진 항공권 비용이에요. 제가 탔던 제주행 비행기는 평일 왕복 가격이 6만원, 저가공 탔어? 무려 대한항공 세핑 비행기. 거기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구원 투수는 달라진 편의성. 요즘엔 렌터카 셔틀 탑승하면 QR코드만 터치해도 수속 완료, 10초도 안 돼서 차량 위치 알림 도착, 주차장으로 직행하면 키는 이미 차 안에 들어있습니다. 목적지는 서귀포시 효선면 소노캄 제주예요. 여기 따끈따끈한 울트라 세핑 신상 빌라 리조트 등장. 주차장은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써놓으니까 8시에 대기표 뽑고 12시에 방배정하고 3시에 체크인 맞지? 제주 소노캄에선 12시 방배정은 생략, 8시에 체크인 대기표를 받고 3시에 바로 체크인을 진행하는 방식. 저 역시 번호표를 뽑고 웨스트타워 3층으로 이동. 제주 여행의 세 번째 구원 투수, 가성비 좋은 리조트의 편의시설 만나볼게요. 바로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 수수객 30% 할인 받으면 14,000원. 만약 사우나만 이용하실 분들은 소노 앱에서 발급하는 50%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6,000원. 생각보다 저렴하죠. 조그만 유아풀도 있고. 여긴 뭔지 들어가 봤는데 차가워. 냉수풀이라 0.1초 만에 탈출.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메인 풀장으로 서서히 진입. 여긴 미온수라 따뜻한 편이에요. 거기다 통유리의 개방감도 시원하죠. 제주의 따사로운 태양과 오랜만에 인사 좀 나눴습니다. 비록 구명조끼랑 튜브 대여는 유료지만 썬베드는 무료로 제공해줘요. 여름엔 야외 수영장도 오픈하는데 그 시기엔 지금보다 입장료가 비싸다는 게 함정. 그렇게 실컷 수영하고 나서 사우나 입장. 온탕과 열탕, 냉탕에 건식 사우나가 갖춰진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확실히 가성비 하나만큼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주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실외에서 광합성도 진행했는데 어딘가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 밥 먹어야지. 근데 제주도 식당들 바가지가 심하다며. 네 번째 구원 투수, 인심 좋은 맛집이에요. 식당 인심의 요소는 4가지. 가격이 착하고 양 많고 사장님 친절하시고 마지막으로 맛이 있어야죠. 당연히 광고 없고 협찬 없이 100% 내돈 내산으로 다녀온 인심 좋은 식당은 리조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코소롱 국수예요. 코소롱은 제주 방언으로 고소하단 뜻. 뜨끈하게 김이 올라오는 국수 한 그릇과 그 위에 돼지고기. 맛은 어때? 그야말로 코소롱. 적당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고기는 야들야들, 국물도 비리지 않고 몇 발도 탱글해요. 이어지는 돈배고기. 이 돈배라는 말은 제주 방언으로 도마. 돈배 위에 올라앉은 고기는 도톰해서 씹히는 맛이 더 강해요. 흑돼지 고기 국수 세트 가격은 15,000원. 양도 꽤나 넉넉하죠. 그야말로 제주의 인심을 맛볼 수 있는 곳. 하지만 1인 식당이어서 음식 나오는 속도가 살짝 느리고 가게 앞에 갓길 주차가 불편하긴 해요. 주차선 그어진 자리는 딱 하나. 라인이 없는 도로변 주차는 오전 11시 10분에서 오후 1시 50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숙소는 언제 들어가? Right now, 바로 지금. 제주의 5번째 구원 투수인 세핑 리조트를 만나볼 시간. 카드키 홀더부터 세핑. 웨스트동이랑 이스트동 중에 어디가 세핑이야? 둘 다 아니에요. 새로 진 빌라 단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웨스트타워 로비 앞을 지나친 다음 이스트타워 가기 전에 우회전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빌라 단지가 나와요. 6개의 빌라 동에 48개의 객실로 이루어진 단지 앞에는 동마다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차 세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숙소 입장. 현관의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침실이 등장해요. 싱글 침대 하나만 놓여있는 조그만 공간에 테라스 문을 열고 나가면 중정이 보이죠. 개방감은 없지만 새집 냄새 뺄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작은 방 건너편에 부엌이 있는데 싱크대와 전자레인지 하나, 간단한 접시와 스푼, 와인잔도 2개 구비, 아래쪽 냉장고에 물 2병만 들어있습니다. 옷장에 빨래, 건조대와 슬리퍼, 그 옆으로 욕실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샤워부스, 그 옆에 비데가 딸린 변기, 세면대 위에 비누와 컵 2개가 놓여있는 기본적인 구성. 거실이 한국식이네. 일본식이문이다. 한국식 대청마루와 일본식 다다미가 섞여있는 독특한 구조. 마루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그 안쪽은 파여있는 형태예요. 작은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는 모양이 예쁘죠. 건너편에 대형 TV 하나, 그리고 통창으로 들어오는 근사한 채광. 테이블 위엔 커피포트와 드립커피, 새집 냄새 없애기 위한 방향제도 놓여있어요. 근데 안쪽 의자에 앉았더니 뭔가 반성을 해야 하는 느낌적인 느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와이프가 냉장고 속에 넣어둔 치즈케이크 혼자 다 먹은 죄. 그리고 마치 작은 딸이 먹은 것처럼 모른 척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설거지 약속해놓고 싱크대에 그대로 널어놓고 나온 죄. 비행기 시간 남았는데 늦었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몇 가지 반성 끝내고 메인 침실로 이동하면 더블 침대 하나, 작은 화장실
세탁실 추가, 변기와 샤워실은 방에도 있는 거죠. 제가 예약한 객실은 빌라 디럭스 A타입. 이 객실은 뷰프리 객실이에요. 즉 별다른 뷰가 없단 얘기. 오션뷰란 명칭이 붙어있는 객실이 아니면 시원한 바다를 보기 어렵다는데 어라, 이거 나쁘지 않네. 정원 너머로 살짝 바다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꿀팁. 빌라 A동은 나무들이 테라스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B동 2층 이상을 배정받으면 이 정도의 시원한 뷰를 볼 수 있어요. 햇살 좋은데 그냥 밖으로 나가면 어때? 나이스 초이스. 여기 소노캄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근사한 조경과 포토스팟. 전 먼저 빌라동 뒤쪽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테이블에서 강귤 하나 까먹어 볼게요. 귤은 어디서 난 거야? 제주 강귤이지만 서울에서 건너온 놈. 이날 김포공항에서 나이 지긋한 부부 두 분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계셨어요. 제가 두 분 같이 한 장 찍어드릴까요? 고마워요. 이거 귤이라도 좀 드세요. 제주 감귤이 요즘 진짜 달아요. 그렇게 저와 함께 고향 제주로 돌아온 강귤 한번 먹어봤는데 오, 맛있어요. 중년 부부의 따뜻한 정 때문에 달콤함이 더해진 느낌. 이제 이 귤을 키워준 제주의 자연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근사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 데리고 노는 펫플레이 그라운드에서 강아지처럼 잠깐 띄워주다가 옆으로 가면 유명한 포토스팟 하트 나무가 보이죠. 근사한 하트 안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하트 좀 날리고 난 다음 좀 더 바깥쪽으로 나가볼게요. 여기 소노캄 제주는 올레길 4코스의 시작 지점과 붙어있는데요. 그쪽으로 나가자마자 갈림길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여기는 소망터널, 저길 지나서 우측으로 고래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름이 고래 전망대요. 이쪽 앞바다에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다려봤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돌고래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해지기 시작하네. 급하게 다시 소망터널 지나서 반대편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부둣가로 황급히 이동한 이유는 대박이죠. 비록 돌고래는 못 봤지만 바다 위로 사라지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 남은 귤도 까봤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낭만적인 노래. 들어가세요.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락입니다. 암튼 멀리 사라지는 태양에게 작별 인사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시간. 이제 제주 여행의 6번째 구원투수. 고갱 없는 식당을 만나볼게요. 저녁 메뉴는 무려 싱싱한 화로에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 광어다 표선 본점으로 갔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에 가능한데 차도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키오스크 웨이팅까지 해야 되는 인기 식당. 저는 간단하게 광어에 한 팩 그리고 밥 한 공기 포장했어요. 이거 호갱이는 광어 양이 너무 적잖아. 얼핏 보면 그런 거 같지만 광어가 한 줄 아니고 두 줄 2층으로 쌓여 있어요. 보통 관광지의 횟집에서 아래는 무채를 잔뜩 깔고 위쪽에 회를 얇게 썰어 양 많아 보이게 하는 게 특징인데 그런 얍삽한 상술이 없는 거죠. 두께도 꽤나 두꺼운데 세어보니까 대략 광어에 26점 정도가 들어있어요. 가격이 얼만데? 한 팩에 28,000원. 그리고 공깃밥 추가 1,000원. 물론 맛이 중요한데 제가 싫어하는 기성품 와사비 믹스는 패스하고 초장에 찍어서 한 입. 오, 쫄깃하고 탱글한 식감 아주 좋아요. 쌈 위에 회랑 고추, 마늘에 밥까지 올려서 먹어주면 야, 이거 미쳤다 미쳤어. 이 식당은 광어를 직접 양식해서 파는 곳. 그러니까 질 좋은 회를 생각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술 한잔 생각나실 텐데 전 페어링 음료로 편의점 CU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3,000원짜리 제주향 청귤 주스 선택했어요. 쫀득한 뱃살 한 점에 상큼한 제주 청귤의 향. 일주일의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곁다리 반찬은 살짝 부족했지만 그래도 호갱 걱정 없는 횟집이 있다는 건 참 반갑죠.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려봤습니다. 잠 좀 깨고 밀린 일 좀 하기 위해 테라스로 나갔는데 와우, 별이 엄청나게 보이네. 올해 들어 이렇게 별을 시원하게 본 적은 처음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만 기억나고 눈 뜨니까 바로 아침. 리조트 내부에 놀거리는 없나? 게임존에 여러가지 오락가 옆쪽에 탁구대도 있는데 이건 무인으로 운영하는 놈. 돈을 넣으면 저기 보이는 가림막이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지하엔 노래주점과 편의점, 거기다 코인 세탁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 그 모든 걸 패스하고 아침부터 다시 고래 전망대로 향했어요. 돌고래 만나기 위해 다시 10분, 20분, 30분 2시간을 기다렸는데 오늘도 바람 맞았네. 거기다 구름 때문에 일출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숙소에 돌아오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보여요. 어제는 돌고래 대신 일몰, 오늘은 돌고래 대신 일출. 아쉬운 마음 달래고 나니 밥 먹을 시간. 조식당은 전날 밤 10시까지 사전 결제 시 15% 할인 가능. 조식과 석식 2인 패키지는 105,400원, 사우나와 뷔페 1인 패키지가 44,400원, 수영장과 뷔페 1인 패키지는 46,400원에 판매 중이에요. 그럼 넌 어떻게 결제해서 먹었어? 저는 뷔페는 패스했어요. 왜냐? 소노 리조트의 다른 조식 뷔페와 메뉴는 동일하고 식당은 훨씬 낡았고 특별한 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식 뷔페 대신 제주 여행의 7번째 구원투수. 따뜻한 정성을 만나러 가볼게요. 리조트에서 차 타고 5분 거리 윤스쿠구로 갔습니다. 건너편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첫 번째 손님. 10,000원짜리 순두부 정식 주문하니까 들리는 칼질 소리, 전기밥솥에 뜸 들이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아침밥 오케스트라 듣다 보니까 밥상 등판. 오, 정갈해요. 먼저 싱싱한 샐러드, 새콤한 유자향 소스가 입맛을 자극해요. 치킨 가라아게도 바로 튀겨줘서 고소하고 바삭하네. 무엇보다 보글보글 끓여 나온 순두부찌개, 그야말로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좀 더 실력이 뛰어난 집밥 느낌. 무엇보다 큰 장점은 밥이 맛있어요. 고소하니 쫀득하고 서서히 단맛이 도는 쌀밥, 순두부 속에 있는 계란 건져서 같이 먹어주면 조식 뷔페가 생각도 안 나는
든든하는 맛. 오케이, 그럼 이 코스대로 예약해서 가봐야겠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반전 등장.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개의 구원 투수 중 숨은 마피아가 하나 있어요. 제주 여행의 부활을 돕지 못했던 비밀의 함정은 누구냐? 바로 5번째 구원 투수로 등판했던 소노캄 제주 빌라예요. 이곳엔 반전의 단점들이 꽤나 많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단점, 여러 식당과 시설 관리가 좀 아쉬워요. 뷰가 좋은 로비에 옥대강 카페에서 미숫가루 한 잔 시켰는데 왜 서서 마시냐? 테라스 청소 상태가 많이 불량했습니다. 근사한 뷰를 전혀 받쳐주지 못했어요. 새로 지은 빌라에서 놀면 되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 빌라동 역시 멀리서 보면 근사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에 가까워요. 여기서 만나는 두 번째 단점은 새집 냄새. 제가 올해 신규로 오픈한 곳들 참 많이 다녔는데 자재 냄새와 접착제 냄새가 유독 심한 편이었습니다. 탈취제 스프레이 아무리 뿌려봐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세 번째 문제는 청소 미흡. 군데군데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죠. 마치 새 아파트 짓고 나서 입주 청소 제대로 하지 않은 느낌.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은 네 번째 문제, 방마다 있는 턱이에요. 전에 보여드린 홍천 소노캄 리모델링 때부터 소노가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마치 날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 함정이 설치된 것 같은 기분. 꽤나 위험하고 불편해요. 이어지는 5번째 문제는 사생활 부분. 기역자 형태로 객실이 연결된 구조라서 옆쪽에서 우리 테라스가 보이고 우리 테라스에서도 옆쪽이 보이는 방식이에요. 6번째 문제, 프레스티지 객실 이상을 예약하지 않는다면 취사가 불가능. 거기다 옷장 안쪽으로 마감이 안 된 공간이 노출되는 점까지 여기저기 설계와 디자인이 굉장히 아쉬운데 7번째 단점으로 접근성 문제까지 있어요. 공항에서 1시간 넘는 거리에 있지만 리조트에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렌트카 필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8번째 단점, 숙박비가 평일 30만원 전후, 주말은 50만원 전후. 조그만 풀장이 딸려있는 빌라 프레스티지는 100만원 넘는 날도 있어요. 분명 직원분들은 상당히 친절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추천하기엔 객실의 단점이 너무 많아요. 역시 제주는 올만한 데가 못 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투수 꿀팁 등판, 제주 최저가 여행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돌아오는 편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저렴해요. 즉 월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오는 스케줄이면 1인 왕복 3만원에도 티켓 구매가 가능해요. 만약 주말을 끼워서 이용하신다면 목요일 출발 월요일 도착 스케줄이 괜찮겠죠. 그러면 10만원 이내로 왕복 티켓 구매가 가능해요. 숙소 예약은 어떻게 해? 제주 여행은 날씨에 따라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져요. 숙박은 무조건 취소 가능 일정으로 날짜 2개 정도 잡아두시고 여행 일주일 전쯤 날씨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맑은 일기예보가 떠있는 날짜로 최종 스케줄 픽스. 그때 나머지 숙소를 취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연인에겐 파르나스 제주, 가족들에겐 해비치 리조트, 친구들끼리 가신다면 그랜드 조선 제주를 추천하고요. 가성비 숙소를 원하시면 연인과 친구들은 신라스테이 이호태우, 유아동만 가족에겐 에코랜드 호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렌터카는 어떻게 해? 롯데와 SK만 비교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꿀팁. 생각보다 다른 회사들과 가격 차이도 나지 않고 보험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만약 평상시에 타보고 싶은 차량이 있었다면 이 김에 시승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2, 3인까지는 아반떼나 K3, 5인까지는 소렌토나 산타페, 그 이상은 카니발을 추천해요. 이 차종들이 대수도 넉넉하고 사고 확률도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렌터카 빌릴 때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 무조건 완전자차 포함으로 비교해서 예약하세요. 먹는 건 어떻게 해? 비추하는 대표 호객 메뉴는 퀄리티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대형 갈치구이, 두 번째는 가성비 떨어지는 모둠의 세트, 마지막은 생으로 먹는 어패류. 잘못해서 배탈 나면 여행을 고스란히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누구? 바로 저예요. 제가 그동안 제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별로인 곳은 영상에 넣지 않았었고 호갱 없이 괜찮은 곳은 추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메뉴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양식껏 장사해야 사람들이 여행을 좋을 텐데. 제주 관광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코소롱국수의 사장님, 아유, 조금 먹더라도 포장하지 말고 먹고 가면 더 맛있는데. 자리도 부족한데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던 광어다 표선점의 사장님, 맛있게 드셨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여행의 마지막을 따뜻한 집밥으로 장식해 주신 윤스쿡의 사장님까지 제 꿀팁보다 훨씬 더 커다란 제주 여행의 희망을 보여준 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지 못한 돌고래 개체수는 겨우 100마리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모두 건강히 지내다가 다음엔 꼭 볼 수 있길, 그리고 부디 제주도의 숨은 에이스들도 오래오래 빛나길 바라면서 제주 관광의 희망을 밝혀줄 수 있는 멋있는 분들의 빛나는 활약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